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유산, 이제부터 누가 가져갈지 정해야 하지 않겠어? 장례식 마지막 날, 국화꽃 향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큰형 민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아직 흑백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선명했는데 자식들 입에서는 벌써 돈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막내 진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큰형,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유산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둘째 민호도 참다 못해 말을 보탰다. 형, 나도 형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팔자고 하면 아버지 혼백 앞에서 예의가 아니지. 어머니 정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흐느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셨어. 이 집만큼은 지켜달라. 내가 벽돌 하나하나 날라 지은 집이라 싸우지 말고 지켜달라 하셨는데 어떻게 장례 끝나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뜻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빚은 쌓이고 아이들은 크고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형수 선영이 다급히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여보,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제발 오늘만큼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은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집 결국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젠간 부딪힐 일이니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형, 그 말은 철회하세요. 아버지의 혼이 아직 이 집에 계신데 어떻게 팔자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호도 곁에서 거들었다. 맞아. 형, 우리 아직 애도하는 중이야. 유산을 돈으로만 보지 말자. 아버지 뜻부터 생각하자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내가 바란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저 아버지 집만은 지켜달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시작부터 마음이 갈라지는구나. 거실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다. 장례식장에서 모처럼 피어났던 화해의 온기는 사라지고 아버지가 남긴 집은 이제 새로운 싸움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버지 집은 결국 팔아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큰형 민수의 입에서 다시 그 말이 흘러나오자 거실 공기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가족들은 여전히 장례식장의 무게를 안고 있었는데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는 그 모든 애도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것 같았다. 막내 진우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큰형, 지금 말씀은 너무 경솔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영정 앞에서 집 팔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민호가 곁에서 맞장구를 쳤다. 맞아. 형, 우리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지만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 이건 아니지. 어머니 정숙은 손수건을 입가에 가져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이 집만은 지켜라. 내 손때 묻은 집이니 아이들 싸우지 말고 지켜라. 그런데 내가 장남이라는 놈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밟아버리니 내가 무슨 낯으로 영정 앞에 서겠니?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뜻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돈에 치이고 있습니다.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이제는 숨도 못 쉬겠습니다. 집 팔아 정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탁자를 치듯 내리쳤다. 형, 그럼 어머니는 어디 모시고 살 건데? 우리 셋 중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집 팔고 돈 나눠 가지면 끝이야? 어머니는 거리로 낳는 거잖아. 경희가 옆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형님,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지켜야죠.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 계셔야 합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민수는 경희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내뱉었다. 재수 씨, 이건 형제끼리 정할 문제입니다. 남의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 나서서 말할 일은 아니에요. 그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몇 년을 어머니 곁에서 돌봐드렸어. 당신은 바쁘다고 얼굴도 못 비쳤으면서 이제 와서 재수 씨 입을 막아? 그게 장남이 할 짓이냐? 거실의 공기는 금세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되었다. 막내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큰형, 전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유산은 법대로 분배해야 합니다. 어머니 지분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고 그 나머지를 형제들이 나눠야 합니다. 집을 팔지 말지 형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법, 내가 그렇게 믿는 법이 세상을 지켜주더냐? 막내야, 세상은 법대로만 안 굴러가. 너 아직도 그걸 모르는구나. 진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대로 안 굴러가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저버리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내칠 생각까지 하다니 큰형,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숙 여사의 흐느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은 지켜야 한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는데. 너희가 벌써 이렇게 갈라져 싸우다니 내가 차라리 눈을 감고 따라가고 싶구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다. 큰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고 민호는 분노와 눈물이 섞인 얼굴로 어머니 곁에 다가가 손을 붙잡았다. 진우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향기 속에서 화해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불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는 아직 텅 빈 채였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사랑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돈과 집을 둘러싼 날 선 갈등이었다. 큰형, 이건 뭐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은행 서류가 왜 형 방에 있습니까? 둘째 민호가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봉투 속에서 구겨진 대출 계약서가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박정수라는 아버지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고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막내 진우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들이켰다. 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겁니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며 낮게 내뱉었다. 그래, 맞다. 내가 담보대출을 받았다. 회사가 휘청거리고 애들 학비에 병원비까지 겹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아버지 집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이미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다. 어머니 정숙의 손이 덜덜 떨리며 무릎 위로 떨어졌다. 민수야,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집을 내 마음대로 은행에 저당을 잡히다니.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영정 앞에 서겠니? 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형, 내가 집 팔자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미 은행에 잡혀 있으니 팔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잖아. 우리가 형을 믿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숨겼어? 이게 장남이 할 짓이냐? 민수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입 닥쳐. 내가 이 집을 팔자고 말하는 게 단순히 욕심 때문인 줄 알아? 너희는 현실을 몰라. 너는 알바 뛰며 하루하루 겨우 버티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수억 빚이 목을 조여온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냐? 큰형수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 팔을 붙잡았다. 여보,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가족이잖아요. 같이 짊어졌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왜 혼자 그렇게? 민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 나 혼자라도 버텨야 했어. 내가 장남이니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 장남이라서 버틴 게 아니라 장남이니까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자기 멋대로 집을 저당 잡힌 겁니다. 아버지 뜻을 정면으로 배신한 겁니다. 정숙 여사의 울음이 거실을 뒤흔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바란 게 뭐였다고 그저 집만은 지켜달라 했는데 큰 놈이 앞장서서 무너뜨렸구나. 경희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형님,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었다지만 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습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라고요? 민수는 이를 악물며 재수 씨를 노려봤다. 재수 씨, 입 다물어.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자 민호가 불같이 일어섰다. 형, 내 아내가 몇 년을 어머니 곁에서 밤낮으로 모셨다. 당신은 바쁘다고 얼굴 비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재수 씨 입을 막아? 이건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짓이야.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큰형은 몰린 짐승처럼 포효했고 둘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맞섰다. 막내는 차갑게 서류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큰형,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 유산은 어머니와 우리 형제 모두의 몫입니다. 형이 마음대로 담보로 잡은 순간부터 이미 죄를 저지른 겁니다. 정숙 여사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잃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히 흔들리고 가슴은 먹먹하게 내려앉았다. 장례식에서 화해의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지만 그 불씨는 하루도 못 버티고 재로 흩날려 버렸다. 아버지 집을 내 멋대로 담보로 잡았다는 게 말이 돼? 장남이 책임이라는 말이 결국 이런 짓을 저지르라는 뜻이었어. 둘째 민호의 고성이 거실 천장을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경희는 남편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민수는 억눌린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민호야, 너는 책임이 뭔지 모른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무게가 누구 어깨에 올려졌을 것 같아? 내가 아니면 누구였겠냐? 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형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형, 책임이란 건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나누고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책임입니다. 그런데 형은 우리 몰래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건 책임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정숙 여사가 무너져 내리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수야,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너는 그래도 내 기둥 같은 아들이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민수의 아내 선영도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당신 혼자서 버티려고 한 건 알지만 이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나 민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다. 넌 몰라.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나는 장남으로서 내 몫의 고통을 감당한 것뿐이야. 민호가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나왔다. 형, 고통을 감당한 게 아니지. 내 빚을 가족한테 떠넘긴 거잖아. 내가 먼저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장남의 짐이라고 포장하지 마. 거실 공기가 서늘해졌다.
국화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추모의 향기가 아니라 썩어가는 신뢰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큰형, 저는 변호사로서도 막내로서도 형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치켜들고 냉소를 흘렸다. 법? 내가 그렇게 믿는 법이 우리 살림살이 하나 보장해줬냐? 내 말대로라면 다 잃는다. 내가 지킨다던 정에 결국 우리를 더 곤궁하게 만들 뿐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멍한 눈빛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쉰 듯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너희한테 바란 건 단 하나였다. 이 집만은 지켜달라 그런데 내 놈들이 앞장서서 집을 무너뜨렸구나. 정숙의 목소리에 방 안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민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지켜내겠습니다. 큰형이 잘못을 했어도 저랑 막내가 어머니 뜻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경희도 눈물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있어요. 더는 큰형 마음대로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나섰다. 어머니, 저도 약속드립니다. 법적으로든 뭐든 제가 책임지고 아버지 집 지켜내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팔리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모두가 막내와 둘째 편에 선 순간 그는 혼자가 되었다. 손끝이 떨리며 탁자를 움켜쥐었지만 반박할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전쟁 전야의 고요였다. 이제 민수는 몰리고 있었고 진우는 영웅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제가 아버지 뜻을 지키겠습니다. 이 집은 절대 팔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막내 진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막내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다. 나도 내 편이다. 우리 힘을 합쳐서 어머니 집은 반드시 지켜내자. 어머니 정숙의 눈가에도 다시 눈물이 고였다. 진우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약속해다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은 지켜내겠다고. 진우는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 향을 올리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형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어머니 뜻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큰형 민수의 얼굴은 시퍼렇게 굳어갔다. 그는 손끝을 떨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들 막내 편이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민호가 고개를 돌려 형을 바라봤다. 형, 솔직히 말해봐. 집 담보 대출 받은 거 그거 다 어디다 쓴 거야? 우리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민수는 비웃음을 흘렸다. 알아서 뭐하게. 갚아줄 거야? 내가? 막내가? 웃기지 마. 너희는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기만 할 뿐 내 짐을 나눠 가진 적은 없잖아. 그러자 경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형님, 저희도 힘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 몰래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몰라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형님이 그 선을 넘으셨잖아요. 민수는 재수 씨의 말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진우는 차분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형,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집은 더 이상 형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뿌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정숙 여사는 진우의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그래, 진우 말이 옳다. 민수야, 이제부터는 막내한테 맡겨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막내 하나뿐이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빛은 상처받은 짐승처럼 흔들렸다. 자신이 짊어져 온 세월의 무게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호는 결정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앞으로는 막내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자. 어머니도 그렇게 바라시잖아. 경희도 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도 잘 알 테고 우리가 믿고 따를게. 선영조차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제는 진우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는 당신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막내 편에 서야 이 집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민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막내 진우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이 집을 지키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었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갈 희망처럼 보였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정숙 여사가 흐느끼며 내뱉은 말에 거실은 한순간 고요해졌다. 막내 진우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던 그 장면은 마치 새 출발을 알리는 의식 같았다. 둘째 민호는 담배를 끄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경희는 눈가를 훔치며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큰형 민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그의 방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호가 진우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막내야, 내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 준다면 나도 힘을 보탤게. 알바 뛰는 처지라 돈은 넉넉치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짊어지겠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다. 둘째 형,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같이 나가면 됩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맡을 테니 형은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드리세요. 경희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다. 고맙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나서주니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아. 그 순간 어머니는 손을 모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래, 우리 집안에도 아직 기둥이 있구나. 너희 아버지가 가신 게 허망하지 않게 우리 막내가 아버지 뜻을 이어주겠구나.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수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은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그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 다들 막내 편이지 내가 장남인 건 아무 의미도 없구나. 내가 등에 짊어진 세월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감춰왔던 빚의 무게, 회사의 실패,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까지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을 조여왔다. 그러나 그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근 채 속으로만 곱씹었다. 거실로 돌아가면 모두는 막내를 의지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부터는 막내가 우리를 이끌 거야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경희와 선영까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형들이나 형수님들 그리고 어머니 모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법이든 사람이든 다 지켜내겠습니다. 정숙은 막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야, 어머니는 내 말만 믿겠다.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등불이다.
막내야, 내가 정말 그렇게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민수의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거칠게 나온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술에 절은 민수의 눈빛은 붉고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분노와 상처가 번득이고 있었다. 진우는 담담하게 형을 바라봤다. 큰형, 저는 제 양심에 떳떳합니다. 아버지 뜻을 지키기 위해 나섰을 뿐입니다. 민호가 나섰다. 형, 이제 그만해. 잘못은 이미 드러났잖아.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가족을 속였으니 더는 말 돌릴 필요 없어.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난 죄인이야. 근데 너희는 다 깨끗한 줄 알지? 특히 너 막내. 변호사랍시고 법과 정에 타령하면서 내가 진짜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숙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야, 막내 흠잡을 게 뭐가 있니?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진우는 지금이라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하지 않니? 그만 좀 해라. 그러나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탁자의 손바닥을 세차게 내려치며 외쳤다. 아니요, 어머니. 막내가 영웅인 척하는 게 난 더 역겹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라 욕먹는 건 감당하겠는데 저놈이 성인군자인 척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진우의 아내 지연이 놀라며 말했다. 형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진우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지연을 스치고 다시 진우에게 꽂혔다. 그래, 내 아내도 널 두둔하겠지. 하지만 내가 본 세상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채운다. 넌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꾸했다. 형,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감출 생각은 없습니다. 순간 거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호와 경희는 막내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형의 의심이 괜히 불안을 불러오는 것 같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민수야, 왜 이렇게까지 너희끼리 물었더니? 내 아버지가 지켜달라 했던 건 집이 아니라 결국 너희였어. 피부치끼리 싸우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손가락으로 막내를 가리키며 단호히 내뱉었다. 좋아. 다들 막내 믿고 따르지. 그렇다면 곧 알게 될 거야. 저놈이 너희보다 더 추악한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걸. 그의 말은 단순한 취중객기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장남으로서 억눌린 열등감,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는 대신 막내가 칭송받는 현실에 대한 증오가 섞여 있었다. 막내야, 형 말은 그냥 술김에 나온 헛소리일 뿐이지. 너는 우리를 속이지 않았지? 민호가 조심스레 묻는 순간 거실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팽팽해졌다. 방금 전 민수의 취중 발언이 모두의 가슴에 파문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둘째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뜻을 지키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어머니 앞에 이렇게 나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정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어머니는 막내 말만 믿는다. 민수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거다. 우리 막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니? 경희도 곁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진우 씨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 집은 은행 손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진우 씨 편이에요. 큰형수 선영조차도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가 저렇게 말해도 솔직히 저는 진우 말을 믿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막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 뜻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분위기는 다시 막내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민수는 방 한켠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술잔을 내려놓은 그의 손끝에는 분노와 체념이 교차했다. 다들 결국 막내 편이구나. 내가 장남으로서 짊어진 세월은 아무도 보지 않지. 내가 발버둥치며 빚 갚고 가족 지킨 건 다 무시하고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막내는 영웅이지. 민호가 형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형, 내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 내가 몰래 대출받고 숨긴 게 문제였잖아. 막내랑 비교할 게 없어. 민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좋아. 그럼 두고 보자. 내가 그렇게 믿는 막내가 진짜로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울먹였다. 그만해라, 민수야. 너까지 막내 의심하게 만들지 마라. 집안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형제끼리 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니? 진우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도 어머니 삶도 제가 지켜낼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잠시나마 안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각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묘한 그림자가 어렸다. 민수의 독한 시선은 불씨를 남겼고 민호는 형의 술김 발언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경희와 선영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불안을 공유했다. 진우야, 이게 대체 뭐냐? 내 책상에서 나온 건데 눈을 의심했다. 민호가 손에 쥔 봉투를 탁자 위로 내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서에 꽂혔다. 박정수명의 대출 계약서. 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글자와 붉은 도장이 방 안 공기를 찢어발겼다. 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두 손을 떨었다. 뭐냐 진우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이게 왜 내 책상에 있냐?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무 말도 못하던 그가 겨우 목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돈 제가 빌린 겁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빌렸다고. 넌 아버지 뜻을 지킨다고 큰 소리 쳤잖아. 우리 편에 서겠다며 앞장섰잖아.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고. 경희가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다. 진우 씨 어떻게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은 게 큰형만이 아니고 당신까지였다니. 큰형 민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봐라. 내가 뭘 했어. 막내가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게 더 역겹다고 했지. 결국 너희가 영웅이라 떠받든 놈이 제일 교활한 놈이었잖아. 정숙은 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눈빛은 멍했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흘러내리지 않았다. 진우야, 내가 그럴 리 없다 믿었는데 어쩌다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짓밟았니?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수술비 제 이름으로는 이미 대출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고 울부짖었다. 차라리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도 죽어라 알바해서 보탰을 거고 경희도 목숨 걸고 벌었을 거다. 그런데 내가 혼자 결정해서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어? 그게 가족이냐? 지연은 울먹이며 남편을 감쌌다. 여러분, 진우를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남편은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는 정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민수의 비웃음이 방안을 메웠다. 살기 위해서? 하. 변호사랍시고 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떠들더니 내 손으로 아버지 집을 갈아 넣었구나. 내가 못난 놈이라면 넌 위선자다. 위선자는 더 추악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다. 큰 놈도 막내 놈도 똑같구나.
아버지 집을 팔아 제 욕심 채운 죄인들이구나.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무너져 내렸다. 한때 막내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려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화해의 온기는 사라지고 배신과 절망만이 남았다. 아버지가 떠난 집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거짓의 흔적이자 무너져가는 혈육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제 됐다. 더는 못 참겠다. 이 집 내가 팔아버리마. 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며 자식들을 붙잡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쳐버린 눈빛으로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가 아직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막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집을 팔아버리면 아버지 유언을 정면으로 어기시는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유언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너희 아니었니? 그런데 큰 놈은 빚에 집을 저당 잡히고 막내는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써버렸다. 유언을 어긴 건 이미 너희다. 나는 이제 지켜야 할 낯이 없다. 민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 어머니.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집 팔고 다 끝내세요. 어차피 이 집은 더럽혀졌습니다. 나도 막내도 이미 손 뗀 집 아닙니까? 민호가 형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형은 입 다물어. 내 잘못 덮으려고 막내한테 책임 떠넘기더니 이제는 어머니까지 몰아세워? 넌 장남 자격도 없어. 민수는 눈을 치켜떴다. 자격? 내가 말하는 자격이 뭔데? 너야말로 책임 하나 지지 못한 패배자 아니냐? 최소한 난 가족을 위해 몸부림쳤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큰 소리야? 거실은 또다시 불길에 휩싸인 듯 고성이 오갔다. 경희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제발 그만해요, 제발. 그때 진우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형들도 둘째 형수님도 저를 탓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뜻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숙의 눈가가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진우야, 내가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말만 믿고 살 힘을 얻었는데 결국 내가 제일 먼저 배신했구나. 그 순간 이미 아버지 집은 무너진 거다. 지연은 남편을 감싸며 울먹였다. 어머니, 남편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그러나 정숙은 냉랭한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너도 한패였구나. 내 막내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이 속였구나. 방 안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민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했고 경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민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진우는 무너진 듯 눈을 감았다. 정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영정 앞에 다가섰다. 여보, 나 이제 못 지키겠어. 당신이 그렇게 지켜달라던 집 자식들이 벌써 갈기갈기 찢어놨어. 내가 더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팔고 이 아이들은 각자 흩어지게 두는 수밖에.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다. 이 집을 지킨다고 큰 소리치던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거였는지. 가족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자식들은 부모 뜻을 저버렸다. 민호가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집만은 그대로 두고 우리 힘을 모으면. 그러나 정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다. 너희는 이미 기회를 잃었다. 더는 믿을 수 없다.
그녀의 말은 이 집안의 마지막 심장 박동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국화꽃 향기가 여전히 방 안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추모의 향이 아니라 파국을 알리는 냄새로 번져갔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화해도 희망도 아니었다. 오직 배신과 절망뿐이었다. 몇 달 뒤 낡은 대문 앞에는 매각 완료라는 종이 딱지가 붙어 있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버지의 발자국이 스며 있던 집은 이제 낯선 이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이웃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말했다. 그렇게 단단하던 집안이 결국 돈 때문에 무너졌구먼. 정숙은 작은 원룸으로 옮겨갔다. 아버지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었지만 그 앞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허전하게 비어갔다. 민호와 경희는 여전히 맞벌이에 허덕였고 민수는 사업을 정리한 뒤 술에 의지하며 살아갔다. 막내 진우는 변호사 일을 계속했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형제들은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다. 전화도 안부도 명절의 만남도 사라졌다. 아버지가 지켜달라던 건 결국 집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신뢰였다는 걸 모두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가족에게 남겨진 유산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신뢰와 추억입니다. 돈 앞에서 흔들린 순간 그 무엇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유산은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가족과의 약속을 깨트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버틸 것인지 가족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상처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결국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만은 같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드라마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